네, 안녕하세요. 절대고입니다. 자, 사회문화 공유. 이것도 좀 쉬워서 스킵을 할까 하다가, 네, 뭐 약간 쌤의 변덕입니다. 네, 가볼게.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 그쵸? 뭐, 사실 별 얘기가 없는 문장들도 많아요. 그래서 첫 문장 읽을 때 막 하나하나 막 다 잡으라는 우리나라 선진국 막 이런 식으로 다 잡으라는 건 아니야. 지금 이건 내용을 지금 나한테 던져주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해주면 돼. 지금 일단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풍요로워졌다 라는 얘기야. 지금 뭐 경제 얘기한다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풍요로워졌구나. 뭐 이 정도야. 하지만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뭐냐?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심화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 자, 소득 격차나 소득 불평등이나 같은 얘기죠, 그죠? 자, 둘 중 하나로 가져가라는 얘기인데 소득 격차가 심하다면 소득 불평등이 되나 봐. 자, 소득 불평등이 더 뭔가 그러면 좀 심화된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 소득 불평등이란 걸 뭐 어떻게 해소해 보자 뭐 이런 내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뭐야? 뭔 소리야 갑자기? 인간의 생산물이 공동 작업의 생산물이라는 걸 내포하는 것이다. 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죠? 인간의 생산물이 공동 작업의 생산물이래. 그래서 인간의 생산물이 공동 작업의産물이면 그 생산물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거 그래놓고 뒤집질 않겠죠? 왜? 이미 소득 불평등이 잘못된 것이다,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 소득도 어느 정도 생산물도 잘 분배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근데 그게 좀 많이 심해. 이런 상황인 거지. 또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득 불평등이라는 건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야. 오케이? 네. 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한 거야. 따라서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어떻게 하면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걸 다루겠다는 내용이야. 자, 그러나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절대적이기보다는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야? 최소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거에마다 소득 불평등이 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나한테 던져주겠죠. 그죠? 그리 가볍습니다. 막 그렇게 생각할 것도 많지도 않고. 자, 쌤이 이게 넘어가려다가 지금 뭐 기왕 하는 김에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문장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이걸 통해서 소득 불평등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문장 있잖아, 이거 문제로는 이게 나온 게 아닌데, 문제로는. 수능이었으면 이런 거 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의를 가져옴으로써 불평등의 근거를 댄다.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 첫 번째 방법. 로렌츠 곡선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소득 불평등을 나타낸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로렌츠 곡선이 뭐 하는 곡선이야? 하고 눈을 쓱 하고 돌려보니까 로렌츠 곡선이 지금 여기 두 개가 있네. 뭐 이 정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나열하여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이다. 라고 그랬어. 자,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으로 줄 세운대. 그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의 X축, Y축 확인할 수 있죠. 항상 이런 거 그래프 같은 거 볼 때, 표 같은 거나 그래프 볼 때는 X, Y축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뭔 소리냐? 지금 이게, 지금 낮은 애들부터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완전 부자야. 이런 상황인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로렌츠 곡선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점 같은 경우나, 이 점 같은 경우나, 지금 보면 여기 엄청 가파르잖아. 뭔 소리야? 지금 여기서는 10명만, 이렇게 10명만 생각해도 전체 그 10명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한 비율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만큼 25%를 얘기를 해봤자 한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지. 그지? 여기 진짜 조그만 그거랑 비슷한. 되죠? 오케이. 자,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한 경우라면 로렌츠 곡선은 45도 대각선으로 이루어진대. 자, y는 x가 된대. 그죠? 자, y는 x가 무슨 뜻이에요? x랑 y의 변화값이 같다는 뜻이죠. 그지? 뭐라고? 인구 누적이 25%면 전체 소득도 25%인 거야. 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y는 x 그래프를 가지고서 완벽하게 균등한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지. 지금 일단 우리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한다 그랬으니까 이 뭐야 완전 균등선이라고 얘기하는 이거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완벽하게 해소됐을 때를 얘기할 수 있겠지. 괜찮? 자, 소득이 불균형한 경우에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불균형한 경우야. 그죠? 불균등한 경우에는, 로렌츠 곡선은 완전 균선 밑으로 늘어진 곡선. 방금 아까 쌤이랑 같이 읽어봤던 이 그래프의 해석이죠. 그죠? 늘어진 곡선을 나타난다. 자, A 사회와 B 사회. 두 가지 사회가 나온대. 로렌츠 곡선 각각 A랑 B라고 한다면,
그림에서 로렌츠 곡선 A보다 로렌츠 곡선 B가 완전 균등성이 멀어요. 자, 지금 로렌츠 곡선 B가 지금 아래에 있는 이 곡선이죠. 그죠? 얘가 더 머니까 어때? 지금 이 첫 번째 여기 있던 y는 x 이거잖아. 얘가 지금 제일 균등한 사회라며. 그럼 멀어질수록 당연히 심각하겠지, 그지? 그래서 B가 더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 안 어렵죠, 그죠? 너무 쉬워요. 자, 로렌츠 곡선은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 알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설명해 바로 지니 계수라는 방법이래. 네. 지니 계수라는 방법이래. 그러니까 지금 방금 아까 했던 그 로렌츠 곡선이라는 거는 뭐 측정하는 방법까진 아닌가 보지. 그지? 그냥 상황 확인용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이건 진짜 그냥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줄지은 그런 줄 세우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건 측정했다라고 보기 어려운가 봐. 그래서 지니 계수라는 걸 활용해서 측정하나 봐. 어떻게 측정하나 보자고. 지니 계수는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 균등선 아래의 면적으로 다시 뭐라고 다시 완전 균등선 y는 x죠, 그죠? 그리고 로렌츠 사이 곡선의 면적. 자, 그냥 아까 첫 번째인 이거로 해볼게요. 이거로. 여기 있는 이 곡선, 이게 지금 로렌츠 A 곡선이에요, 그죠? 로렌츠 곡선 A. 여기랑 y는 x 사이의 이 면적. 자, 쌤이 노란색으로 칠해봤어, 이 면적을. 주황색으로. 괜찮죠? 이거를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으로 나눈 값이래. 자, 저건 뭐야? 지금 여기 넓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직각삼각형. 그죠? 이거 전체의 넓이로 저 주황색의 넓이를 나눌 거래. 그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가능하지? 0부터 1까지 뭔 소린지 알겠지? 지금 이 직각삼각형 얘가, 그지? 얘보다 훨씬 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점점 커져. 곡선이 막 이렇게까지 막 가. 그럼 점점점 가까워져서 1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균등성이 점점 완화돼가지고 점점 이 직선과 가까워지면 로렌츠 곡선이 직선 가까워지면 0이 되겠죠. 면적이 제로가 될 테니까 점점. 오케이? 그래서 지니 계수라는 건 0보단 크겠지 아무래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1보단 작겠지.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 그림에서 B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로렌츠 곡선 B는 완전 균등선이 더욱 멀어질 거니까. 그지? 그럼 어떻게 돼? 1에 가까워지겠지. 그지? 더욱 멀어지면 이 주황색 넓이가 더 커진다는 뜻이니까요. 그죠? B라고 치면은 이제 여기잖아. 이게 B가 막 더 이렇게 막 누우면 B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면적 어쩌고저쩌고 가까워질 것이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라고 볼 수 있대. 안 어렵죠? 자, 한편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대. 다른 얘기 하겠대. 오케이? 소득 점유율이라는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할 수 있대. 오케이? 자, 소득 점유율이 뭐냐? 전체 인구 소득 총액에서, 자,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을 계산한 다음에 각 분위의 인구의 소득 총액이 차지한 비율이래요. 각 분위라고? 이게 뭐야, 이게? 그죠?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래. 잘 모르겠어. 그죠? 각 분위 인구가 뭔지 모르겠어. 자, 분위가 뭐냐? 오케이, 설명해 주겠대. 소득을 차례로 정리해서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로 나눌 때 나뉜 각 집단이다. 라고 하는데, 잠깐만, 동일한 규모라고 하면 인구 입장에선 그냥 인구수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소득을 차례로 정리해서 순서에 따라 동일한 인구수로 나눈다. 이런 뜻인 것 같아, 규모. 그죠? 그러면 그냥 이거 지울게 이제 이해했으니까. 그냥 지금 이거 줄 세우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지? 전체 그 소득을 이 줄 세우기를 한 다음에 동일한 규모로 나눈, 즉 각 집단을 분위라고 한대. 그지? 그럼 지금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10조각을 냈다고 하면은 그 10조각이 있는 얘네들의 수입, 얘네들의 수입, 얘네들의 수입, 얘네들의 수입, 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체 총액에서 각 분위 10%가 갖고 있는 소득 총액이 몇 %냐 이런 걸 확인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10분위 분배율은 어떻게 하는 거냐? 뭐 10개로 나눈 거겠지.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리한 후 10등분을 했어. 오케이? 어떻게 한다고? 차례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순서대로. 그지? 적은 거부터 큰 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등분을 해. 전체 인구를. 이 가구는 이제 집 얘기하는 거예요. 집. 그러니까 전체 가구를 10등분을 한 다음에 하위 가구 40%의 소득 점유율을 자, 지금 뭐야? 하위 가구의 소득 점유율. 그러니까 지금 하위 가구 40% 전체를 그렇게 치면 이제 40%면 여기죠. 여기. 이걸 10칸 나눠서 치면 40%. 얘네가 차지하는 총 소득 점유율. 이거랑 얘네가 25%, 전체 25% 갖고 있다고 해봐. 그 다음 상위 20%. 상위 20%면 뭐 2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방금 아까 A 곡선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차이. 이만큼 차이. 이거. 이런 식으로. 얘네 둘을 비교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뭐랑 뭐를 나눈다. 뭐 이런 거니까. 너가 지금 이거는 정확히 하고 가야 돼. 상위 20%를
20%로 하위 40% 갖고 있는 걸 나누는 거야. 됐죠? 자, 10분위 분배율 값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 상태래. 뭔 소리야? 클수록. 그러니까 크다는 거는 하위 40%가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하위가 많이 갖고 있을수록 어떤 거야? 균등한 거야. 그지? 하위가 적게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불평등한 거지.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값은 2보다 클 수 없다. 자, 지금 가 해놨으니까 이거 뭔 소리인지 이해하고 가야 돼. 그지? 자, 2보다 클 수 없다면 2라고 치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봐야지. 이거 2라고 치면 무슨 뜻이야? 이게 2라는 건 상위랑 하위의 소득이 똑같다는 뜻이죠. 오케이? 상위랑 하위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소득이 똑같다면은 인구수랑 비례하겠지, 그지? 20명과 40명의 소득이 똑같다면 2까지 되겠지. 그래서 2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야. 이해돼? 2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좋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10분위 분배율은 2 이하야. 됐죠? 자, 이와 달리 5분위 배율은 5분위 배율. 여기 분배율 어디였냐? 그지? 이상해. 자, 어쨌든 방앗간 10분위 분배율이었는데 이번엔 5분위 배율이에요. 전체 가구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정리하는 5등분해. 자, 여기는 똑같죠? 그냥 5등분한 게 다른 것뿐이야. 상위 20%의 소득 정의율을 하위 20%로 나눈대. 자, 뭐라고 다시? 하위 20%로 상위 20%를 나누게. 왜 거꾸로 하는 거야 도대체? 아까는 상위로 하위를 나눴잖아. 그지? 이번엔 하위 상위를 20로 나누겠대. 지금 이거 거꾸로죠, 그죠? 왜지? 이런 생각 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40이 20이 됐네. 이런 것도 확인하고 있어야 돼. 네, 뭐 일단 그렇대, 그지? 자, 근데 잘 생각해봐. 5분이면 5등분 했다는 거잖아, 그지? 전체를 이렇게 20%씩 나눴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를 비교했다는 거죠. 그죠? 뭐야, 이거 몇 등분이?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하위 20%랑 상위 20% 이렇게 비교했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건 이제 2보다 클 수 없다 이렇게 아니라 이제 뭐 엄청 커질 수도 있겠죠, 그죠? 상위 20%는 원래 하위 20%보다 많을 테니까, 그지? 뭐 글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린 여기서 방금 아까 2 이하여야 된다라는 10분위 분배율과 다르게 얘는 어때야 될까? 얘는 1 이상이어야 할 거야. 괜찮아 이거? 1이면 하위 20이랑 상위 20이 똑같다는 거잖아, 소득이. 근데 역전될 수는 없죠. 말이 어쨌든 상위 20%인데 같은 같았지 역전될 수는 없잖아. 역전됐으면 그냥 얘네 이름이 하위 상위 이렇게 하면 잘못된 이름인 거니까. 그래서 1 이상이구나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 괜찮죠? 좋아. 자, 그래서 클수록 소득 불평이 심각한 것이다. 이해되죠 이거? 그죠? 클수록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얘는 커지면 커질수록 상위 20%가 개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까 거는 하위 40%가 클수록 어쨌든 균등하게 되는 거야. 그죠? 2에 가까워질수록. 근데 2를 넘을 수는 없어.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됐죠? 자, 예를 들어 5분위 배율 값이 6이라면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6배 많다.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어. 자, 아까 거 이거 더러워. 자, 네. 아까 거는 직관적으로 안 보이죠. 왜? 이게 40이니까. 40명 대 20명을 비교하니까 헷갈려. 근데 20명 하니까 좀 잘 보이지. 그지? 자, 그러나 10분위 분배율에서 그지? 이게 이름이 왜 얜 분배율이고 얜 배율이냔 말이야. 를 잠깐 생각해보다 보면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야. 배율은 6배, 20%가 20%, 같은 인구수에서 6배, 이렇게 배율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10분위 분배율 왜 상위 20과 하위 20, 40 이걸 비교하는지, 5분위에서 왜 상위 20과 하위 20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대. 오케이? 야, 너 몰라도 된다. 됐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래. 근데 모르겠대, 우리는. 자, 이에 대해서 가브리엘 팔만은 오늘 글이 짧아요. 수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국가에서 상위 11에서 60%에 해당하는 중간 소득의 자 10에서 60까지를 총 50%라고 하는데 걔네는 소득 점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발견했대. 자, 뭐 아까 뭐야 10분이 했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됐죠? 자, 여기서 지금 이게 하위 이게 0%고 상위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은 상위 11%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안정적인 구간이래요. 그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간이야. 살아서 상위 10%의 소득 계층과 하위 40%의 소득 계층에서의 분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얘네는 딱히 문제 없다. 라서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팔마가 또 새로 제시한 방법인가 봐. 괜찮? 네. 그래서 팔마 비율값은 상위 10%를 하위 40%로 나누는. 네.
오케이? 8만은 잘 듣다 보니까 10분이랑 5분이 이거 5분 5 배율 이거 왜 줬던 식으로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잘 연구해 보니까 중간 50%는 안정적이니까 그 중간 50%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로 따져야 된다. 오케이? 네. 자, 소득 1번 문제부터 그냥 빠르게 풀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소득 점유율이 높을수록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이 많다 이러고 있어. 소득 점유율이 뭐지? 를 물어보는 문제야. 오케이? 자, 이거 보면서 그냥 대충 뭐 그러겠지 뭐 이래버리면 이런 거에서 오래 걸리는 거니까요. 일단 소득 점유율이 뭐였지? 이 정도는 밟아내고 가. 알았죠? 자, 소득 점유율은 뭐야? 전체 소득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모든 사람들의 뭐 연봉을 다 계산을 해본 거야. 거기서 얘네가 이 구간, 혹은 이 구간, 혹은 이 구간이 갖고 있는 비율을 소득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1번 선절 다시 읽어봐. 소득 점유율이 높으면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이 많은 거야? 전체 인구 소득 총액 중에 얘네들, 자, 지금 방금 아까 우리 했었던 이 표를 잠깐 살려볼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칸이 각각 갖고 있는 게 소득 점유율이죠. 그죠? 그럼 이 문장은 애초에 그냥 완성된 문장조차 아니에요. 소득 점유율이 높다는 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응? 여기에 얘의 소득 점유율이 높다는 거야. 얘의 소득 점유율이 높다는 거야. 그지? 소득 점유율은 어떤 구간이 갖고 있는 전체 소득에서의 비율이거든. 그게 높을수록 전체 인구 소득 총액이 많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문장이 성립을 안 하는 문장인데, 자, 억지로 한번 이해해보면 이런 거야. 소득 점유율이 만약 엄청 높다고 해봐. 60%야. 이게 무슨 뜻이야? 몰렸다는 뜻이야, 돈이. 괜찮아? 소득 점유율이 엄청 높다는 건 한 구간이 갖고 있는 그 액수가 엄청 크다는 뜻이죠. 근데 그거랑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이 뭔 상관이야, 또? 그러니까 다 그 한 명한테 몰려있는데, 몇 명한테 몰려있는데, 10%에 엄청 몰려있어서 소득 점유율이 높다고 한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거지야. 그 와중에는 부자인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 오케이? 이해되죠? 네, 그래서 소득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전체 인구 소득 총액이 많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냥. 됐죠? 그래서 1번을 바로 고를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야. 답이, 첫 번째 문제인데 답이 1번이야. 이러면 오답률 그래서 보통 높아요, 엄청. 다들 약간 넘어가거든. 오케이? 자, 2, 3, 4, 5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번 문제로 합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있어. 자, 기억이 뭐였냐면 지니 계수였죠, 그죠? 지니 계수. 지니 계수가 뭐였냐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 여기서 나누기 그 1 y는 x의 그래프에서 이만큼의 넓이. 이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였죠, 그죠? 삼각형 전체에서.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 니은은 아까 팔마 계산법인가 그거야, 그죠? 상위 10%를 하위 40%로 나눈다. 괜찮? 자, 1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1에 가까울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 얘가 1에 가까울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대. 1번 선지가 살짝 타이트한 선지인 것 같은데, 이게 1이라고 생각해봐, 만약에.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상위 10% 갖고 있는 걸 하위 40%가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불평등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때? 물론 뭐 정확히 막 이게 정확히는 4분의 1일 때 균등한 거거든.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하위랑 상위랑 그 월급 차이가 전혀 없으면 인구수랑 똑같을 테니까 4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건 아니다 치고, 자, 1이면 그럼 이건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냐고. 1에 가까울수록. 이게 2거나 3이면 그러면 12배가 되는 거거든, 만약 3이면? 아니겠지. 딱히 1의 숫자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니들한테. 오케이? 기억은 1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깝다는 거는 이 넓이가 거의 둘이 똑같아졌다는 뜻이란 말이야. 이게 점점 이렇게 누우니까 그냥 삼각형이랑 가까워지니까 완전히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 가 기억에 대한 설명이라서 1번 선지는 사실은 보자마자 기억 때문에 이미 날아가야 되는 선지긴 한데, 니은만 따서 본다면 이렇다는 거야. 이게 4분의 1일 때 둘이 상위와 하위의 월급이 똑같다면 4분의 1 이렇게 가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 1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니은한테는 의미가 없는 숫자다 라고 판단까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2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구성원의 소득과 소득 수준이 낮은 구성원의 소득을 비교한다. 자, 기억은 넓이로 치는 거죠, 그죠? 그냥 얼마나 내려앉았는가, 이 그래프가, 그죠? 그래프가 이 로렌츠 곡선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됐니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는 건데, 니은 어때? 하위와 상위 뭐 10% 40% 이런 거 비교하는 거니까 이번 맞죠, 그죠? 틀릴 수가 없겠지?
자, 그 다음 3번에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당연히 헛소리인데, 기억은 뭐 그런 게 아니라 넓이로 활용하는 거라서 3번은 헛소리인데, 자, 이 니은 생각해보면, 니은은 어떨까? 니은은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을 불평등 정도의 기준값으로 활용할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거야. 어때? 소득 총액이 많고 적고가 소득 불평등 정도의 기준값이 돼? 그건 아니지. 그지? 이건 니은한테서 얘기하기도 어려워. 니은에는 지금 이 상위 하위 40%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총액이 많고 적고 간에 그냥 균등한 분배가 중요한 거지. 전체를 많이 벌리고 말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얘한테. 이해돼? 4번. 기억은 완전 균등성이 일정할 때 활용할 수 있고, 니은은 각 분위의 인구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대. 개소리야, 이게. 그지? 자, 각 분위의 인구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 분위의 정의랑 어긋나는 소리야. 오케이? 네. 자, 5번. 기억, 니은 모두 소득이 가장 불평등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데.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 오케이? 자, 3번. 이거 이미 내가 이해했죠? 그죠? 아까 10분이 어쩌고 하는 계산법. 2보다 클 수 없는 이유. 왜? 2라는 값이 의미가 뭐니까? 10%랑 아까 뭐였냐? 상위 20%랑 하위 40% 비교했었는데, 그지? 그 다음에 40%. 얘네가 같다는 뜻이니까 2라는 게. 오케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균등하다가 2라서 2보다 클 수 없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있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마지막 4번 문제. 윗그룹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게. 다음은 A국가와 B국가의 인구 누적 비율에 따른 소득 누적 비율이다. 자, 인구 누적 비율에 따른 소득 누적 비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줄 세우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제일 못 버는 사람부터 쭉 세워가지고, 그지? 100%까지. 제일 많이 버는 사람까지.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못 버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나열한 다음에, 그렇게 지금 보니까, 20 간격으로 자른 것 같은데, 뭐 뒷부분 보니까 또 이거 뭐 10 간격으로 잘라놨어. 그죠? 자, 그럼 이거는 분위라고 할 수 없네. 그지? 방금 쌤이 얘기한 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분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 쌤이, 그지? 동일한 규모로 나눌 때의 나뉜 집단을 분위라고 정의해. 그래서 이건 분위라고 하면 안 돼. 문제로 이렇게 내면 어렵겠지, 그지? 분위라는 건 20, 20, 20 이렇게 나눌 때나 가능한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줄 세우기를 한 상태에서 전체 20%까지 하위 20%죠, 그죠? 그게 전체에서 10%를 차지한대. 오케이? 그리고 B 국가는 어때? 하위 20%에서 전체의 12% 정도를 차지해. 뭐 이런 상황이지, 그지? 자, 이거 두 개만 비교해보면 어때요? 이 두 개만 비교해보면, B 국가가, 지금 여기가 최하위잖아. 그지? 줄 세우게 해가지고 최하위부터 최상위로 이렇게 간다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면, 지금 최하위 치고는 B 국가가 더 많이 들고 있는 거죠. 20%가. 하위 20%가 B 국가가 조금 더 부자야. 이해돼? 조금, 그나마 덜 불균등한 거지. 그지? 조금 그나마 더 균등한 편이야. 이해돼? 네. 자, 1번. 팔마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팔마 비율을 어떻게 하는 거였지? 하위 40과 상위 10 비교하는 거였죠. 그죠? 하위 40은 어디까지 끊어야 돼? 여기까지. 그지? 그 다음에 상위 10은 여기. 오케이? 네, 그래서 90에서 100이 되는 이 차이. 84에서 100. 그지? 90%에서 100% 되는 상위 10%. 여기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84에서 100. 이 16. 이 차이 얘기하는 거지? 25, 25랑. 야, 뭐 나눠셈 뭐 할 필요가 있어? 똑같잖아. 오케이? 25, 16, 16. 차이 똑같으니까. 2번. 소득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A국가 B국가의 소득 상위 20%는 같은가? 자, 이것도 이 차이 31. 그 다음 이것도 이 차이 31.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죠. 같죠? 문제가 너무 쉽죠? 보기치고는. 10분위 분배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10분위 분배율은? 어떻게 한다 그러지? 상위 20%랑 하위 40% 비교하는 거죠. 그죠? 하위 20% 이거랑 하위 40% 이거네. 그죠? 이거네. 똑같네, 이것도. 그죠? 4번. 5분위 배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5분위는 어떻게 하는 거지? 상위 20% 하위 20% 비교하는 거였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31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 25 이거 차이 이거 그 다음에 여기도 31 이거랑 병신아 미안. 자, 이게 아니라 이거 31과 10 그 다음에 31과 12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야, 이제 달라. 계산해 봐야 돼, 그럼. 자, 모분의 모. 하위 20분의 상위 20이었죠? 난 뭐 이거 기억 안 나서 약간 펄럭펄럭 하면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시험 풀 때.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10분의 31이랑 A국가 10분의 31이랑 12분의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분모가 더 작으면 전체 수는 더 큰 거지. 그지? 무슨 뜻이야? 불평등이 더 심각한 건 누구야? A국가죠?
오케이? 사실은 근데 시작할 때부터 너가 얘가 더 균등하고 얘가 더 불균등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4번은 편하게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뭐 그렇겠죠. 가브리엘 필마 얘기한 거. 오케이, 끝. 네, 여기까지.